취임 후 루스벨트는 벽난로가의 담화로 국민에게 정부의 결단을 호소한다. 근본이제에 기반한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심화된 세계대공황이 근본이제와 디플레이션 정책을 포기하자 회복이 시작된다. 1931년 7월 독일의 금태환 금지에 이어 9월 영국의 근본이제 포기가 뒤따른다. 프랑스는 근본이제를 고수하며 고프랑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가장 심각한 침체에 빠져든다. 1931년 10월 연방준비은행이 달러 방어를 위해 이자율을 대폭 인상하지만 금의 해외 유출로 근보유고가 감소하자 1933년 4월 루스벨트는 근본이제 포기 결정을 내린다. 1933년 사회보장 복지 정책들을 기반으로 뉴딜의 정치 캠페인을 시작한 루스벨트는 연방정부의 개혁을 주도한다. 실업 문제는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정부가 공공투자, 저금리와 감세로 인위적인 유효 수요를 촉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보다 앞서서 실행된다. 루스벨트는 비상은행법으로 전국의 은행을 감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지시킨다. 4,004개의 소규모 지방은행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고 연방준비제도에 속한 은행 중 4분의 3만이 재개장한다. 글래스-스티걸법을 통과시켜 고객의 자산으로 무분별한 주식 투자를 일삼는 상업은행의 업무를 여수신에 한정하고 투자은행만이 증권 업무를 하도록 한다. 모건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를 하고 모건 스탠리는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게 된다. 증권법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증권거래위원회가 주식시장을 규제하도록 한다. 농업조정법으로 잉여 농작물을 줄여 농산물 가격을 높인다. 남부 테네시밸리 지역의 홍수 억제와 전력 생산, 농장 현대화를 위해 테네시 계곡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 국가산업부흥법으로 기업체가 가격과 임금을 낮추지 못하도록 최저선을 규제시킨다. 1937년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세력으로 디플레이션 세력을 상쇄하며 명목 성장률을 명목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경기가 호전된다. 재선에 성공한 루스벨트는 신용 팽창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버블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불식시킨다. 통화 긴축 정책과 재정 긴축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자 지급준 비율을 인상해 금의 유입으로 본원 통화를 늘린다. 경제적 군사적 팽창주의 노선을 강화하게 된 독일과 일본은 자원과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영국과 미국, 프랑스와 경쟁한다. 경쟁적 평가절하와 스무트홀리 관세법으로 촉발된 세계보호무역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루스벨트는 1941년 영국 수상 처칠과 대서양 헌장의 초안을 만든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은 태평양 전쟁과 2차 대전에 참전한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기를 잡은 미국은 카사블랑카 테헤란 카이로 회담으로 전의를 불태운다. 1944년 미국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륙 양공작전인 노르망디 해전에서 월가의 자금을 암묵적으로 지원받은 독일의 최후 봉쇄선을 뚫는다. 사선에 성공한 루스벨트는 브레튼 우주체제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하여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 평화계획안을 논의한 얄타회담 후 루스벨트는 갑작스레 사망하지만 1973년 1차 석유파동 때까지 패전국을 포함한 세계 모두가 경제 기적의 호황을 누린다.